이게 내 얼굴이야? 내 얼굴이 이렇게 컸어? 아,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혹시 단체 사진을 찍고 설레는 마음으로 딱 봤는데 너무 못생겨 보여서 현타 온 적 있으신가요? 같이 찍은 친구들은 잘 나왔는데 나만 얼굴이 빵떡이처럼 커 보이거나 이목구비가 뭉개져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거울 속 내 모습, 사진 속 내 모습,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내 모습 중에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일까요? 거울을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사진 속 내 얼굴은 항상 왜 만족스럽지 못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강남 성형외과 원장인 제가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사진도 실물처럼 예쁘게 담을 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들고 오셔서 선생님 제가 정말 이렇게 생겼나요? 어떻게 이게 제 얼굴이에요? 하고 충격에 빠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 저보고 실물파라고 하는데 칭찬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진이 별로라는 말일까요? 하면서 오픈 고민들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못생겨서 사진빨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각자 고유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얼굴 자체의 문제이기보다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로 내 매력을 사진으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사진 속 모습과 실물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거울은 좌우 반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거울 속 내 모습은 좌우가 반전된 상태라서 거울로 보는 내 얼굴은 사실 진짜 내 얼굴이 아니에요. 놀라셨죠? 근데 사진은 좌우 반전이 풀린 상태로 찍히거든요. 그건 곧 남들이 보는 실제 내 모습을 그대로 찍는 거다 보니까 실물보다 더 못생겨 보이거나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카메라가 문제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카메라는 3차원인 얼굴을 2차원 평면으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입체감이 확 줄어들고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서 실제 눈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볼 때는 얼굴의 각진 부분이나 광대가 조금 튀어나왔더라도 빛의 방향이나 그림자 때문에 그게 눈에 덜 띄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진은 그걸 2차원으로 모든 걸 납작하게 찍어버리니까 광대나 턱 같은 돌출된 부분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의 심리 상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익숙함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주 보는 얼굴, 즉 거울 속 내 얼굴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게 더 예뻐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물과 사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얼굴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얼굴 비대칭입니다. 얼굴의 좌우 대칭이 완벽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연예인들도 자세히 보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비대칭이 심하면 사진 속 모습이 어색해 보이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대와 턱 라인이 이목구비에 비해서 넓은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 서현님 같은 경우 영상이나 실물에서는 광대와 턱이 얼굴 입체감을 살려주면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는데요. 반면 사진에서는 광대가 조금 부각돼서 얼굴이 넓게 보일 때 있어요. 이런 현상은 사진이 평면적으로 얼굴을 담기 때문인데요. 광대가 살짝 나와도 거울로 볼 때는 얼굴 전체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워 보이지만 사진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광대나 턱 라인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눈의 구조적 특징인데요. 안구가 함몰된 정도에 따라서 돌출눈과 함몰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돌출눈은 눈이 앞으로 나와 있어 커 보이고 화려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사진에서도 눈이 강조되면서 예쁘게 나오는 편이에요. 한편 함몰눈은 눈이 들어가 있다 보니 사진에서 는 빛을 덜 받아서 작고 꺼져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쌍눈과 함몰눈이 함께 있으면 눈이 커도 사진에서는 더 작고 흐릿해 보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무쌍눈입니다. 무쌍인 분들 거울로 볼 땐 괜찮은데 사진만 찍으면 눈이 흐릿하고 작아 보이는 느낌. 왜 사진에서 눈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하고 속상했던 적 있으실 거예요. 쌍꺼풀이 있으면 눈꺼풀과 눈 사이 경계가 뚜렷해서 사진에서도 눈이 또렷하게 나오지만 무쌍눈은 경계가 흐릿해서 사진에서 눈이 덜 도드라져 보일 수 있거든요. 특히 조명이 강하면 눈꺼풀과 피부색이 비슷하게 보여서 눈이 더 작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실물에서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주는 무쌍눈도 사진 속에서는 덜 선명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실물 미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우 김고은님 같은 경우 실물을 직접 본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사진이 실물의 매력을 절대 다 담아내지 못하는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넘쳐 흘러서 아 저게 연예인이구나, 아, 너무 아름답다 라고 감탄하다가도 막상 사진에서는 그런 매력이 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사진빨이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대체로 눈, 코, 입이 뚜렷하고 입체감이 살아있는 얼굴이에요. 코가 오똑하거나 광대가 적절히 있고 턱선이 날렵하다
받으면 사진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예슬님이 있어요. 한예슬님은 실물도 물론 아름답지만 사진이나 화면에서도 눈, 코, 입의 조화가 완벽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살아있어서 어느 각도로 찍어도 완벽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죠.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진빨이 잘 받지 않은 얼굴이라도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 잘 나오는 솔루션과 내 매력을 살리는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대로 따라 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사진을 찍어보세요. 첫 번째, 얼굴 비대칭 자연광으로 해결하기. 사진에서는 빛과 그림자 때문에 비대칭이 더 부각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자연광이 정말 마법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정오의 강한 햇빛은 피하고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빛을 활용해 보세요. 이 시간대의 빛은 얼굴 전체를 고르게 감싸줘서 비대칭을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실내라면 창가 옆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빛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찍으면 얼굴이 훨씬 조화로워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베스트 앵글로 승부하기. 광대가 좀 튀어나오거나 턱 라인이 넓은 얼굴은 실물에서는 입체적이고 세련돼 보일 수 있지만 사진에서는 사실 넓고 평면적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정면에서 이런 특징이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정면 대신 살짝 측면으로 찍거나 턱을 살짝 내리고 목을 길게 펴면 턱선이 날렵하게 살아나고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일 거예요. 광대가 걱정되신다면 턱을 약간 틀어서 광대가 덜 보이도록 하면 더 균형 잡힌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셀카 모드로 다양한 각도를 시도해 보면서 본인만의 베스트 앵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비대칭이 고민이라면 핸드폰의 좌우 반전 기능을 활용해서 다양한 각도로 얼굴을 찍어보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좌우 반전 카메라로 계속 내 얼굴의 매력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좌우 반전된 내 얼굴도 괜찮아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표정 관리와 자세를 연습하세요. 사진 속 표정이 어색하면 얼굴 전체가 굳어 보이기 쉽습니다. 특히 억지로 치즈라고 웃는 표정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얼굴이 되어버리죠.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복했던 순간이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억지 웃음이 아니라 눈과 입 주변 근육이 함께 움직이면서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와요. 네 번째, 내 눈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눈빛 연습하기. 눈은 사진 속 얼굴에서 제일 시선이 먼저 가는 곳이잖아요. 돌출 눈은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사진에서도 눈이 강조되지만 한몰 눈은 빛을 덜 받아 작아 보이거나 흐릿해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무쌍 눈과 한몰 눈 조합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내 눈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 하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생기 있는 눈빛을 연습을 해보고 얼굴을 빛이 드는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눈에 더 많은 빛이 들어가서 눈 주변이 밝고 또렷하게 보이면서 무쌍과 한몰 눈의 매력을 사진에서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품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얼굴 단점 보완하기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스카프 같은 소품은 얼굴의 비율을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광대가 고민이라면 모자를 활용해서 얼굴의 중심을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광대가 덜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고요. 선글라스도 눈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턱이나 광대 부분이 덜 부각됩니다. 얼굴 비율에 맞게 소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사진 찍는 게 훨씬 재밌어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여섯 번째,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얼굴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만약 광대가 고민이라면 옆머리를 살짝 내리는 헤어스타일로 얼굴 선을 감싸주는 방법을 써보세요. 코가 낮아서 걱정이라면 음영 메이크업으로 콧대를 살짝 강조해 볼 수도 있고요. 이목구비에 비해서 얼굴이 넓다면 블러셔를 얼굴 중앙 쪽에 올려보세요.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동시에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속 모습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사진 속 내 모습과 거울 속 내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진짜고 다른 하나가 가짜는 아닙니다. 둘 다 결국 나의 모습이에요. 너무 자책하거나 완벽한 모습을 만들어내려 하지 말고 내 매력을 받아들이고 내 얼굴의 장점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눈이 크지 않아도 눈매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광대가 살짝 튀어나와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얼굴도 있죠. 김고은 씨를 보면 눈이 엄청 크거나 쌍꺼풀이 엄청 뚜렷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얼굴 전체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얼굴의 장점을 제대로 살린 사례예요. 여러분도 내 얼굴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눈은 작지만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 나는 광대가 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이런 식으로 내 얼굴만의 좋은 점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얼굴에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타인은 사실 잘 모르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나만이 가진 분위기와 장점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스스로의 매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해도 사진 속 내 모습이 너무 못 나왔다면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사진 속 내 모습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곧 여행을 가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을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병원의 시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부담 없이 내 모습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사진 속 내 얼굴이 빵떡처럼 넓고 부하게 보였다면 그건 얼굴에 불필요한 살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인모드나 울세라 같은 윤곽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모드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지방을 녹이고 동시에 피부를 팽팽하게 리프팅 되면서 사진에서도 얼굴이 더 작고 슬림해 보일 수 있어요. 울세라는 초음파로 피부 깊은 곳을 자극해서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고 탄력이 부족한 턱선이나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정리해 주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시술은 마취크림을 바른 뒤에 장비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시술 시간은 보통 20-30분 정도로 짧고 끝난 뒤에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시술 후에는 약간 붓기나 따뜻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대부분 사라져요. 대신 시술 후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우나나 음주, 심한 운동은 잠시 피해주세요. 사진을 찍었는데 볼이 꺼져 보이거나 이마가 평평해서 얼굴이 밋밋하게 보여서 고민이시라면 필러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필러는 인체에 안전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젤 타입의 주사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는 성분이라서 거부 반응이 적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술인데요. 이 필러를 이마같이 꺼진 부위에 채워주면 사진 찍을 때도 빛 반사가 잘 돼서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지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시술은 20-30분 정도로 짧은데요. 마취크림을 바르고 필요한 부위에 필러를 넣는 방식이라서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후에는 손으로 만지거나 사우나나 격한 운동은 피해주세요. 얼굴 비대칭 때문에 찍는 사진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비대칭 교정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시술에는 보톡스나 필러 등이 사용되는데요. 보톡스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물질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과도하게 발달될 근육을 이완시켜서 크기를 줄여주는 주사 시술이에요. 주사 방법은 간단한데요. 과하게 발달된 근육 부위에 보톡스를 소량 주입을 하면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를 차단해서 근육이 약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얼굴의 좌우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쪽 턱 근육이 발달해서 비대칭으로 보인다면 그 부분에 보톡스를 넣어서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양쪽 턱선을 맞추는 거죠. 얼굴 좌우 균형을 조금만 손봐도 전체적인 인상이 더 조화롭고 호감가는 이미지로 바뀔 수 있어요. 시술 후에는 붓기와 멍이 있을 수 있는데 가볍게 냉찜질 해주시는 게 좋고 필러는 시술 후에 모양이 고정되는 과정이 있으니 얼굴을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진 속 눈을 더 또렷하고 크게 보이고 싶다면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이 수술은 눈 뜨는 근육을 더 강화해서 눈을 더 크고 시원하게 보이도록 만드는데요. 무쌍의 매력은 그대로 살리고 눈매를 선명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특수실을 이용해서 눈꺼풀 안쪽 피부와 눈 뜨는 근육을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큰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뚫어서 얇은 바늘로 실을 삽입해서 고정하는 방식이라서 흉터 걱정이 없고 수술 시간은 한 20-30분 정도로 짧아요.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시술 후에 약간의 뻐근함 정도만 느껴지는 수준이고요. 수술의 회복 시간은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로 짧은 편인데 아무래도 눈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건 한 달에서 한 3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붓기나 멍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가라앉고요. 냉찜질을 꾸준히 해주면 회복이 더 빠릅니다. 다만 눈을 비비거나 세게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음주, 사우나, 격한 운동은 며칠 동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시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내 얼굴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다면 사진 속 내 모습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진 속 내 모습이 어색하고 실물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좌우 반전이나 카메라 렌즈의 왜곡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모습의 차이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속 모습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실물이 더 예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신감. 어떤 얼굴이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제일 빛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진 찍는 게 어색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 하나씩만 미리 연습해 보세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은 이 각도가 괜찮네? 이 표정이 나한테 자연스럽구나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네? 하고 사진 찍는 게 점점 재미있어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 하나하나가 저를 웃게 합니다. 여러분의 매력이 더 빛나길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